안녕하십니까. PM 인터내셔널 세일즈 코디네이터 정종욱입니다. 나올 때마다 좀 어색하네요 이제. PM 인터내셔널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항상 이 인센티브 트립, 여행이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참 많이 갔다 오면 당연히 좋고 그게 PM에서 가진 정말 좋은 장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여행 많이 가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보상 플랜이죠.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러나요? 아니면 엎드려 절 받기라 그러나요? 사실 답을 이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보상 플랜을 우리가 잘 알아야 여행도 많이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 인센티브 트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PM의 보상 플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보상 플랜이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행 많이 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결국 여행도 많이 갔다 오면서 또 우리가 뭘 가져야 기분이 좋을까요? 통장에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당이 또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영양분이 되겠죠. 보상 플랜은 사장님들께서, 리더분들께서, 팀 파트너분들께서 매달 노력하신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 플랜에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바로 PM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가 여러분들께 보상 플랜을 통해서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께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 비로소 이 보상 플랜에서 내가 어떤 면을 중심으로 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두 가지 수당 명세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2022년 버전도 썼고 21년 버전도 써봤는데 드디어 좀 최신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24년 한 4월이나 3월 달 걸로 가져오면 좋겠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같은 그룹분들이, 같은 파트너분들이 이 수당 보고 누군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좀 옛날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수당 명세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 분이 지금 수당을 거의 15,000유로 넘게 받고 계시고 오른쪽 분은 9,300유로 넘게 받고 계세요. 이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좀 어마어마한 돈이죠. 두 분 다 월천댁 이미 넘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수당을 많이 받고 있으니 당연히 수당 많이 받는 사람이 직급이 높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오히려 직급이 낮은 분이 수당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직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발생하는 이유라면 직급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수당의 격차가 더 크게 날 수도 있겠죠. 혹은 직급이 같은 분들끼리 받는 수당 명세서를 열어봤더니 어떤 분은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6세대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포인트가 우리가 보상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 팀 파트너분들, 매니저분들 다 한 분 한 분마다 사실 각자의 고유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리더분을 따라서 공부를 한다 한들 혹은 내 파트너와 함께 같이 사업을 일군다 한들 결국 내 인간관계야, 내가 사업하는 방식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몇백 명이 심지어 600분이 다 한 분 한 분 다른 600개의 서로 다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 다양한 보상 플랜들, 우리의 보상 플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당들과 여기 있는 다양한 스트럭처가 합쳐진다면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이 보상 플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상 플랜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회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때문에 보상 플랜이 가진 공통적인 가치로서 넓이와 깊이를 예시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넓이와 깊이가 좀 애매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걸 좀 익숙한 용어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넓이라는 거는 사장님들 하선 스트럭처에서 내 세대가 얼마나 있느냐와 내 하선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각각 넓이와 깊이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넓이라는 거는 내 퍼스트 라인, 즉 내 레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를 넓이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깊이라는 거는 내 레그들이 얼마나 깊게, 즉 세대가 얼마나 깊게 있냐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내 스트럭처에, 내 하선 구조에 이것들을 어떻게 대입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직급이 되냐부터 한번 보상 플랜을 찬찬히 되짚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 소비 회원으로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팀 파트너로도 시작할 수 있겠죠. 한번 오늘은 팀 파트너의 예시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팀 파트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 보너스가 있겠네요. 풀 보너스는 내 하선이 풀 세트를 구매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전혀 조건이 없어요. 때문에 다른 수당들과 비교가 되는 풀 보너스만의 장점은 내 하선이 풀 세트를 사기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특징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풀 세트 보너스라는 거의 약자가 바로 풀 보너스라는 건데 풀 세트가 어떤 걸 뜻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풀 보너스 의미 되짚어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풀 세트라는 거를 내 하선이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직급이 오른다라는 점은 이 풀 세트 자체를 구매를 한 하선 회원이 풀 세트를 매니저 팩으로서 오토시각게 구매함으로써 매니저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내 하선이 매니저가 되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풀 보너스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풀 보너스라는 거는 내 하선에다가 매니저를 만들면은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거는 하선의 매니저를 만든다는 것을 회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 보너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내가 매니저 직급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좀 다르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내 하선이 풀세트를 구매했을 경우 78,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매니저급 이상일 경우에는 156,000원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발생하는 78,000원의 차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의 매니저급 이상인 분, 즉 156,000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분께 따라가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예시로 예를 든다면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팀 파트너 분께서는 가선에 있는 풀세트 구매로 인하여 78,000원을 받게 되고 남은 78,000원은 그 상위에 있는 두 번째 스폰서가 되게 되는 매니저에게 쫓아가서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팀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을 살펴보자면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퍼스트라인, 즉 직대에서 구매한 것의 일부분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토십을 내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정확하게는 다른 보너스들과 다르게 포인트로 산정을 받는 것이 아닌 각 제품마다 부여된 Gb라는 특별한 값을 이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오토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매니저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퍼스트라인에서 발생한 거에 대한 퍼스트라인 보너스뿐만 아니라 내가 구매한 것에 대한 퍼스트라인 보너스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퍼스트라인에서 구매한 것에 대한 보너스를 받고 또 내 자신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오토십도 유지하지 않고 매니저 직급도 아니라면 이때 발생한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어떻게 될까요? 풀세트 보너스와 거의 비슷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에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직급자에게 올라가서 지급이 된다는 점이 바로 퍼스트라인 보너스의 장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팀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두 가지에 대해서 방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 보너스죠. 이 두 가지 보너스를 통해서 회사가 권장을 드리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 보너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풀세트를 하선이 많이 사면 받을 수 있는 게 풀보너스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풀세트를 내 퍼스트라인, 즉 직대가 사는 것이 바로 풀보너스의 조건입니다. 한편으로는 퍼스트라인 보너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름부터가 직대, 퍼스트라인을 나타내는 것처럼 퍼스트라인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날수록 혹은 퍼스트라인이 여럿이 있을수록 퍼스트라인에서 발생하는 보너스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두 가지 보너스는 퍼스트라인에서 넓이와 깊이가 더 규모가 클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팀 파트너 단계에서 PM 인터내셔널은 두 가지 보너스를 통해서 퍼스트라인의 넓이와 깊이를 키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팀 파트너 단계를 살펴봤고, 이제 팀 파트너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니저 직급이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QM과 CA입니다. QM은 퀄리파잉 매니저의 약자로서 첫 번째로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 부여가 될 수 있는 직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매니저 수습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상 보이는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해도 QM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A, 체크 어슈어런스가 있겠는데요. 체크 어슈어런스는 매니저 유지 조건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달성을 하셔도 CA 유지하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QM은 첫 번째 매니저일 때만 부여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니저를 유지하실 때에는 CA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사업에 더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CA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조건 중에 나와 있는 오토십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토십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오토십 유지한 상태에서 퍼스트라인이 오토십을 5개 가지고 있을 때 CA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조건인데, 만약에 퍼스트라인이 오토십을 항상 5개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4개만 할 수도 있고 3개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CA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의 보상 플랜에서는 이 오토십 조건에 대해서 사장님이 더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보험책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화면상에 보이는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5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토십을 4개밖에 유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오토십들을 100포인트로 생각을 해서 개인 포인트 유지 조건을 통한 CA 조건에 합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포인트 유지 조건이라고 하면 내 개인 구매 포인트가 600포인트 이상일 때 내가 CA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기 예시로 본다면 퍼스트라인 오토십이 4개, 즉 총합 400포인트가 있고 개인 구매 포인트에서 오토십이 103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총 503포인트를 개인 구매 포인트에 합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600포인트 중에 503포인트를 이미 맞춘 거니 추가적으로 97포인트의 개인 구매만 발생한다면 CA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QM과 CA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잘 보면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건이 있어요. QM에서는 이쪽 위쪽에 써져 있고 CA에서는 밑에 써져 있는데, 본인 구매 플러스 산하에서 1000포인트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매니저 그룹 제외한다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짧게 한번 말을 줄여볼게요. 내가 구매한 거와 산하에서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1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는, 즉 내 산하의 매니저를 빼고도 1000포인트 이상 내가 직접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한다면, 매니저를 빼고도 내가 직접 후원을 하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규모가 최소 1000포인트 이상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보상 플랜에서 QM과 CA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QM과 CA라는 거는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퀄리파잉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 유지 조건, 즉 매니저가 되기 위한, 그리고 매니저를 유지하는 조건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매니저란 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PM 인터내셔널이 매니저 단계에서 이런 걸 하면 좋다라고 권장을 드리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PM의 가치 중 하나가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QM과 CA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산하에서 적어도 매니저로 빼고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볼륨이 1000포인트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니저를 빼고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더 퍼스트라인과 나의 직대와 가까운 조건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매니저라는 것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퍼스트라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 내 퍼스트라인의 볼륨이 적어도 1000포인트 이상의 규모, 즉 넓이와 깊이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PM에서 권장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팀 파트너와 매니저 단계에서
PM이 권장하는 가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팀 파트너 단계에서도 매니저 단계에서도 결국 PM이 얘기하는 거는 퍼스트 라인의 넓이와 깊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니저를 넘어서 더 위의 직급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보너스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6세대 보너스가 있겠는데 6세대 보너스는 그 이름 그대로 6세대까지 해서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를 얘기합니다. 이 6세대 보너스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매니저 직급 이상이면 됩니다만 여기서 각 직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부터 마케팅 매니저까지는 4세대까지,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까지는 5세대까지,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상 직급은 6세대를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6세대 보너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각 세대별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매니저 직급을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는 점이고 각 세대별로 받아갈 수 있는 퍼센트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세대 보너스 다음으로 매니저 이상 직급이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당이라면 리더십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6세대처럼 세대 제한이 전혀 없이 산한 무제한으로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받아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장 최소한으로 직급 조건은 세일즈 매니저 이상 직급이어야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직급이냐에 따라 받아갈 수 있는 최대 퍼센트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특징적인 점으로 내 밑에 만약에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직급자가 있다면 그 직급자에게 먼저 퍼센트가 부여된 후 그 차액만큼을 내가 받아간다는 점을 특징적인 점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프리전트 팀 직급이다 하면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최대 퍼센트는 18%만큼의 볼륨이 될 텐데 내 산하에 있는 특정 레그가 만약 EVP 레그라면 나는 그만큼의 차액인 3%만큼을 해당 레그에서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3%라고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PT와 EVP 차이가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의 차이면은 심지어 PP와 GP 사이에는 0.5%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게 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리더십 보너스가 차지하는 수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을 챔피언스 리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시는 수당들 중에 절반 이상이 리더십 보너스만으로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 리더십 보너스에서 말하는 퍼센트는 내 산하 전체가 구매한 것에 대한 퍼센트를 내가 받아간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퍼센트조차도 정말 많은 수당으로 돌아온다면 이 퍼센트가 조금만 늘어나도 정말 수당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조건, 즉 1레그 추가 시 0.5%만큼의 리더십 보너스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게 정말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PT인데 내 산하에 PT가 또 있는 레그가 있다면 원래 그 레그에서는 전혀 리더십 보너스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특별 조건을 통해서 0.5%를 추가로 받게 된다면 거기서도 리더십 보너스로 받는 수당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직급을 넘어서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인 만큼 PM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들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당을 통해서 PM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6세대까지를 유지할 거를 최소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6세대까지의 넓이를 최소한 갖추고 6세대까지의 깊이를 갖춘 이후에 그 6세대의 볼륨을 키워나갈 거를 PM에서 권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더십 보너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리더십 보너스는 산하제 깊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 산의 깊이와 관계없이 내 하선의 볼륨을, 즉 넓이를 늘려나갈 거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보너스에서 PM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6세대까지의 볼륨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산하의 넓이를 늘려갈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은 6세대까지를 유지한 상태로 넓이를 늘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넓이를 늘려간다는 거는 내 퍼스트 라인의 레그를 여러 개를 더 만든다는 뜻이고 5레그, 6레그, 7레그, 8레그 늘려갈수록 이거에 대한 관리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고 PM에서 권장을 드린다면 내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내 하선분들의 직급이 성장할 거를 바로 권장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PM에서 권장을 하고 또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행과 인센티브 트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상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 PM의 여행 플랜에서 하선들과 같이 갈 것을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내 하선과 내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각 두 사람의 파트너와 두 사람의 리더가 모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직급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PM의 여행과 보상 플랜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모션 보너스는 앞선 두 가지 수당들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수당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일이 되면 매월 영업일 기준 20일이 되면 사장님들의 통장으로 잘 들어오죠. 하지만 프로모션 보너스는 다릅니다. 이거는 조건을 맞추신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고 알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놓치지 않고 수당들 다 꼭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FAB, 즉 빠른 직급 보너스 혹은 빠른 승급 보너스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빠른 승급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PM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보너스입니다.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더 많은 수당들 받아가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FAB를 막기 위해서 만족하셔야 되는 조건은 해당 기간 내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해당 직급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SM부터 IMM 직급까지는 가입 후 2개월 내에 해당 직급을 달성을 해야 될 거고요. PT 직급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13개월 내에 최소 한 번은 달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맞춰주셔야 빠른 승급 보너스를 수령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달성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만 달성하면 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당 기간 현재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께서는 이 부분께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시고 직급을 달성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두 번 달성해서 FA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내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PM 비즈니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이 조건 안에 내가 부합을 할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한 후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FAB 수령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프로모션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카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우리 방금 송은철 리더님께서 수령하신 바로 그 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IMM 이상이만 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름이 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다른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카 프로그램은 자동차를 가진 IMM 이상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인데 일종의 홍보비처럼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차량 색깔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은색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차종 같은 경우에는 기아, BMW 혹은 BMW 미니, 챔피언스 리그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차종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이 카 프로그램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가지고 있다면 IMM 이상 직급부터 바로바로 다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것도 사라지느냐? 이거는 꽤 길게 남아있는 보너스입니다. 앞서 말했던 FAB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수령 조건이 있다면 카 프로그램은 그의 4배나 더 많은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IMM 직급을 1년을 유지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 IMM 직급에 해당하는 카 프로그램 보너스를 총 12개월치까지 누적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만 신청을 한다면 누적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13개월이 되면은 그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달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카 프로그램들 다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상 플랜 강의 한번 빠르게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제가 긴장을 해서인지 말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강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어색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리더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라고 믿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성공을 하셔서 PM 인터내셔널의 정말 성공적인 리더로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 카운셀러 독일 PM 테라에게 연락주세요. 010-5658-0643